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칼샘의 재미나 타로입니다. 사주만 하다가 제가 타로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열었어요. 자, 오늘은 타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타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재밌을 거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타로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보는 타로 카드가 이거예요. 이거. 이게 유니버셜 웨이트라고 하는데 좀 오래돼서 좀 꼬질꼬질해요. 이게 기본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타로 하시는 분들은 이 카드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이렇게 할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타로 카드가 뭔가요? 라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보 카드부터 조금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운명의 수레바퀴. 얼마나 유명해. 운명의 수레바퀴.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타로 카드는 뭐냐? 이런 그림 가지고 뽑아가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질문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분석하고 대답을 해주고 하는 그럼의 점사예요. 그래서 타로를 뭐라고 하냐면 타로점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점의 일종이다 이렇게 하고 이 카드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한 묶음을 덱이라고 해요. 한 덱. 근데 요게 이 중에서 78장의 종이 그림 종이가 있단 말이에요. 78장 중에서 중요한 카드, 메이저 카드라고 하거든요. 큰 틀을 보는 것. 그것을 22장 카드라고 하고 이것도 그 22장 카드에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런 운명의 수레바퀴나 그 유명한 바보 카드 이런 건 그렇고요. 그리고 나머지 56장은 마이너 카드라고 그래서 큰 틀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기원이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인터넷에 막 조사하면 다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건 패스하고 그냥 간단하게는 1300년부터 그때부터 존재했고 귀족들만 썼다. 왜? 이거는 물감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 그래서 귀족들만 소유했었던 물건이다. 그 다음에 타로 카드는 얼마나 맞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타로 카드가 믿지도 않고 의심스러운데 와서 물어보는 거는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내 마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하고 굉장히 네, 안녕하세요. 타로 지금 강의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시험 삼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타로 카드도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재미로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만 올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날입니다. 어쨌든 편하게 왜 이거를 제가 영상을 그냥 찍으려고 혼자서 찍으려고 올렸더니 안 되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하고 있어요. 보시는 분은 보시고 아닌 분은 패스하고 유튜브로 올릴 예정이라서요. 어쨌든 타로 카드는 일단은 믿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상담해주는 사람을 리더라고 그래요. 리더. 네. 그 다음에 내담자를 시커라고 합니다. 근데 리더와 시커라고 하는데 내담자라고 그냥 표현하시면 돼요. 점 봐주는 사람은 리더. 점 보러 온 사람은 시커. 근데 지금은 내담자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정님. 오늘은 시범 삼아 타로 카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해바라기 님도 타로 좋아해요? 그럼 같이 해봅시다. 파이팅. 자, 요 방송은 빨리 끝날 거예요. 한 20분 안에 끝날 예정이에요. 자, 타로 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타로 볼 때. 질문을 한 번만 해야 돼. 질문을 여러 번을 막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타로 가게가 쭉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A 가게, B 가게, C 가게, D 가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왜 다 물어보냐고. 하나도 안 맞아, 그런 거. 묻지 마. 돈 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하소연하고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맞는다. 그 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해라. 그렇지만 간결하게 해라. 알겠죠? 어디 가서 타로 볼 때 제발 5,000원짜리 하나를 보더라도
아주 깔끔하게 좀 봐. 구질구질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꾸만 물어보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돌아다니더라고. 환장하겠어,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봐주기는 하지만 좀 답답하더라.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는 상담을 해줘야 되고 상대방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타로가 저는 그래요. 타로를 좋아하고 잘 믿기도 하지만 저는 참고용으로만 쓰라고 하거든요. 맹신하지 말아라. 그래서 칼셈의 타로는 좋은 그림은 믿자. 나쁜 그림은 믿지 말자. 그게 저의 모토예요. 아셨죠? 예, 우리 다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 타로 보러 가면은 보통 원카드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카드 한 장만 딱 보거든요. 원카드도 있지만 사실 보통은 3장 카드로 많이 보기도 해요. 예, 3장 카드로 보고 또 배열법이 있어. 7장을 놓고 보기도 하고 12장을 보기도 해요. 그리고 또 A냐 B냐 결정했을 때 뭐 5장 카드로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타로를 봐주는 선생님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해서 자기가 맘대로 하면 돼. 아시겠죠? 예,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구구절절한 거는 뭐 공부하면서 나중에 또 찬찬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할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많은 카드들 중에 우리가 배울 게 앞으로 78장이거든요. 78장 중에서 제일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야. 이건 10번 카드고 요거는 이제 10번째 할 때 나올 거고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요거요. 요거 바보 카드. 바보 카드. 그 유명한 바보 카드. 예쁘죠? 바보 카드. 요게 기본이에요. 요걸 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막 계속 그림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보면은 여기 보세요. 그림이 여기 자석이 이렇게 붙어 있네. 자, 요 그림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어. 요런 게. 잘 보이시죠? 예. 뭐, 타로는 그림이니까 잘 보이는 것 같아. 예,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 나는 얘가 요 배낭이 하나 보여. 배낭. 요 배낭. 요 배낭은 무슨 색? 빨강색. 배낭은 빨간색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 짐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소박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낭지고 훌쩍 떠난다. 그래가지고 외국하고 인연이 있다고도 해요. 빨간 거는 또 희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요 장화도 보세요. 장화. 노란색이죠? 이 장화는 노란색의 의미가 요런 노랑 장화. 요거는 명랑함, 가벼움, 자유로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지팡이를 갖고 있어. 이 지팡이는 모험심이 있다, 남성적이다, 열망이 있다, 이런 뜻이래요. 그 다음에 이 장미가, 요 바보가, 얘를 바보라 그래. 0번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1번부터 시작을 안 하고 0번부터 시작을 하더라고. 이 바보가 여행을 떠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기 장미가 보이죠? 요 장미는 이 친구가 되게 순수한 느낌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순결하고 약간 요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보세요. 옷이 어때요? 이 옷은 되게 화려한 옷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이 화려한 옷은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멋지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렬하다.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너무 조그만가? 이렇게 보면 좋을까?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보이는 게 더 나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보면은, 요 절벽 앞에 보면은 요 밑에 파도예요. 파도. 이게 파도가 일렁일렁 거예요. 그러니까 일렁일렁. 이 파도가 일렁일렁 거리는데 이 파도는 앞으로 왜 우리 바다에 나가면은 파도를 막 헤쳐서 나가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일들이 많다. 요런 뜻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요 옆에 하얀 개가 있다. 그죠? 우리 어디 갈 때 강아지라던가 누가 같이 가면 좋죠. 그래서 이 개는 동반자라고도 할 수 있고 같이 가는, 그 다음에 후견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산이 높게 떠 있네. 산이 이런 높은, 요거는 파란 건 바다고 저 멀리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산이에요. 산. 저 산은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죠? 눈이 하얗게 내린 산이야. 얼마나 힘들을까? 얘가 이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이렇게 험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게 추운 산 밑에 절벽 아래 여기 파도가 치는데 어떻게 돼 있어? 태양이 떴죠? 태양이 뜨는 거는 신의 보호가 있을지니, 그래서 되게 희망적인 거라고 보시고요. 아까 이 절벽,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여기 절벽 끝에 서 있으면 어때요? 되게 불안하겠죠? 예, 이런 거는 위험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얘 월계수 모자 있어. 얘가 모자 쓰고 있거든요. 얘 모자, 요 모자가 어떤 모자냐면 월계수 모자야. 우리 월계수 언제 써요? 왜 저기 올림픽에 나가서 1등 하면 월계수 이런 거 씌워주잖아요. 아주 옛날 옛적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은 위험하고 험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그냥 자유롭고 순수한 그런 사람이고, 하지만 앞으로 후견인도 있고 이런 신의 가호도 있을지니, 그래서 성공을 암시하는 게 바로 이게 붉은 깃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월계수는 성공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붉은 깃털이 어디에 있어? 또 여기 또, 아이고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예, 요렇게 월계수 뒤에 요렇게 있어요. 자, 요 빨간 깃털은 뭐냐면 열정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다 했나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다 한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리고 이제 타로를 볼 때, 타로를 저 같은 경우 원래 이론은 타로를 쫙 폈으면 그림이 깃발, 예, 이거는 붉은 깃털 깃발, 이거는 열정과 바람이에요. 열정이 있다, 바람이 분다 이런 뜻이고, 나의 희망이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타로 카드 필 때 막 이렇게 섞잖아요. 섞고 나서 이걸 촥 피면 이게 똑바로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똑바로 놓고 보는 사람은 정방향으로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뒤집어서 노는 것도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역방향으로 보는 것도 돼요. 이게 긍정적인데 거꾸로 나가면 부정적으로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똑바로밖에 안 봐요. 예, 이게 뒤집어졌어도 그냥 타로 카드를 폈을 때 그냥 똑바로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점사고, 예, 편하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정방향, 역방향에 있을 때 그냥 무시하고 정방향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카드가 나왔어. 이제 오늘 바보 카드 하니까, 0번 바보 카드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나 올해 돈이 어느 정도 될까 하고 이걸 딱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보찜에다가 낭떠러지에 있어. 이 사람은 돈이 있을까 없을까? 일단은 돈은 별로 욕심이 없다. 계획이 없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어? 아, 사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간단하게. 그 다음에 요거를 애정으로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요. 우리 그런 거 무지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 애정 관계에 대해서 이 카드가 딱 나오면 아직은 그렇게 책임지고 싶어 하는 연애는 아니에요. 자유롭게 연애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일회성의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연애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가깝게 하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건강은 어떨까요? 하는데 이 카드가 탁 나왔다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보세요. 위험하죠.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고, 뭐 낭떠러지 같은데 교통사고 같은 거, 그 다음에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과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밥이나 제대로 먹겠어요? 그러니까 위장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고, 정신이 너무너무 자유로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만약에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이렇게 직업적인 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직업으로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할 때도 이런 카드가 나오면은 자유업이 좋지. 자유스럽잖아, 일단. 그리고 자유업이 좋으려면 뭐 해야 돼? 일단은 자영업을 해야 돼. 직장인은 안 되지. 직장인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여행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아르바이트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다닐 수도 있겠죠. 또는 예술적인 감각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예술 방면으로 간다든지 연예인 쪽으로 간다든지 그렇죠. 영업 같은 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열심히나 할까? 열심히는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유스러워서 여기 가서 조금마다 저기 가서 조금마다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어쨌든 바보 카드는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예, 지금은 가진 건 없지만 이 바보가 열심히 어쨌든 전체적인 카드에서는 노랑빛이죠. 노랑빛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를 상징해요. 예, 그렇게 돼요. 자, 카드 하나로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카드 하나로 딱 뽑거든요. 카드 하나로 뽑을 때, 원카드 리딩. 취업이 될까요? 오늘도 취업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왔거든요. 취업이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 아직 취직이 될 정도의 실력은 아닌 것 같죠. 예, 실력을 더 갈고 닦으세요. 뭔가 준비를 좀 하세요. 마음이 너무 붕 떠 있네요.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뭐 자유직업, 프리랜서, 여행사 이런 쪽으로 예, 직업을 선택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는 뭐 이 남자랑 사귄 지 몇 년 됐는데 결혼을 언제 할까요? 했는데 이 사람을 이 카드를 딱 뽑았어. 그럼 이게 결혼이 준비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결혼이 준비가 전혀 안 됐다. 남자는 자유연애일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연애를 진지하게 하려고 한다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진지한 대화를 해보세요 라고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바보 카드만 하나 일단은 해봤어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벌써 여름 느낌 아뜨거님. 네, 반갑습니다. 향기님, 검정님 반갑고요. 네, 주원주우님.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팔로우도 고맙고요. 일단은 방송 이거는 유튜브에 업로드 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감을 하고 제가 이따가 시간이 나면 다시 상담 방송을 켜도록 할게요. 네, 바보 카드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